제 폰에는 네이버 앱도 없고 인스타 앱도 없고 유튜브 앱도 없습니다. 홈 화면은 딱 한 장만. 저는 커티 키보드 대신 천지인 키보드를 씁니다. 일부러 작은 용량의 아이폰을 씁니다. 친구들이 보고 특이하다, 오 이거 좋다 라고 반응했던 것들 여러분께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친구들이 제 폰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인스타 없어? 홈 화면은 이게 끝이야? 천지인을 아직도 써? 그리고 막 아이폰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너 몰랐어? 나 맨날 쓰는데? 이러면서 서로 팁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쓰는 아이폰 기능 중에 친구들이 보고 특이하다, 오 이거 좋다 라고 반응했던 것들 여러분께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김매주는 어떻게 아이폰을 쓰고 있는가. 일단 제 아이폰 기종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입니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을 생각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바로 음성 받아쓰기. 이건 진짜 제가 그냥 제일 많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쓰는 기능인데요. 이제 키패드 칠 때 옆에 이 마이크 아이콘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제가 말한 그대로 음성 그대로 키패드에 받아서 써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확도도 높은 편이고 크크크크라고 말하면 키역키역까지 다 입력이 되거든요. 당연히 제가 쓰는 것보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훨씬 더 정확하고요. 사실 띄어쓰기가 너무 정확해서 가끔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데 그냥 이거 이제 톡 보낼 때도 쓰고 메모할 때도 쓰고 GPT한테 질문할 때도 그냥 음성으로 다 받아서 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월드컵 32강 출전하려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제법 길잖아요. 이거 일일이 치기 귀찮을 때 음성 받아쓰기가 진짜 꿀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아이디어 떠오를 때도 일단 말로 쭉 해놓고 이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고 100% 모든 상황에 받아쓰기 기능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좀 키패드 치기 귀찮다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뭐 톡을 좀 오래 해서 손이 아플 때도 있고 특히 프로맥스 되게 무겁거든요. 또 누워서 핸드폰 오래 하다 보면은 그날따라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 검색어 길게 입력하기 귀찮을 때 할 일이나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입력하기 귀찮을 때 이럴 때 진짜 유용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걸을 때라든지 운전 중이라든지 긴 문장을 쳐야 할 때라든지 등등 이럴 때 아주 편하게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받아쓰기 정확도가 100%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체감상 95% 정도는 정확한 것 같아요. 틀린 거 있으면 이제 가끔 키패드로 수정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잘 쓰고 있는데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휴대폰 쓰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애플워치의 음성 기능도 잘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시리즈 11이고요. 셀룰러 모델입니다. 셀룰러 버전이라서 얘만 단독으로 데이터랑 다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뭐 마트 가거나 산책 가거나 달리기 하러 갈 때는 폰을 안 들고 가요. 어차피 워치로 톡이랑 전화가 다 되니까 전화는 이걸로 받고 톡은 웬만하면 집에 가서 답장을 하거나 급할 때는 음성으로 답장을 하거나 또 여기 크라운을 꾹 누르면 시리 나오잖아요. 뭐 15분 타이머 해줘, 아침 7시 알람 해줘, 방해금지 모드 켜줘 이런 것도 다 음성으로 시키고요. 두 번째로 홈 화면은 딱 한 장만. 이게 제 홈 화면인데요. 보시면 진짜 별거 없어요. 딱 한 장. 매일 쓰는 앱 8개랑 네이버 캘린더 위젯 그리고 남편이랑 하는 톡, 제 저장용 톡 이렇게 끝! 예전에는 페이지도 여러 개였고 앱도 막 폴더별로 다 정리를 해놓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막상 매일 쓰는 앱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또 막 앱을 찾다 보면은 그거 찾다가 다른 앱에 정신 팔리는 경우 있는 거 아시죠? 원래 하려던 일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자주 매일 쓰는 앱만 이렇게 딱 꺼내놓고 쓰고 있고요. 뭔가 또 필요한 앱이 있다. 그럴 때는 홈 화면에서 이렇게 아래로 스와이프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에서 바로 검색을 하거나 앱 보관하면서 찾거나 위에 또 검색창 있잖아요. 여기 검색을 해서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앱 보관함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게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카테고리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앱을 찾아서 쓰는 것도 꽤 편안합니다. 세 번째로 커티 키보드 대신 천지인.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커티 키보드 대신 천지인 키보드를 씁니다. 천지인 이제 모르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라떼는 그러니까 그 폴더폰, 피처폰 시대는 애니콜, 사이언, 스카이, 모토로라 이렇게 휴대폰별로 키패드 시스템이 달랐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 애니콜이 천지인을 썼단 말이죠. 아무튼 아이폰에는 이제 천지인이 아니라 10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표 등의 이슈로 천지인이 아닌 지금은 10키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커티는 이상하게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아니 특히 오타가 너무 많이 나. 키패드 알렐이 너무 작지 않아요? 나 너무 늙었나 봐. 예전엔 제가 이제 아이폰 미니 사이즈를 쓰고 있었는데 화면이 작아서 더 그랬을까요? 남들은 다 잘만 쓰던데 아무튼 저는 오타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한 손으로 쓰기가 좀 힘들어 커티는. 옛날 그 천지인이 참 그립다 하던 와중에 찾아보니까 아이폰으로도 천지인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설정에 일반의 키보드로 가면은 키보드 메뉴에서 한국어 여기서 두 벌씩과 10키를 고를 수가 있어요. 두 벌씩이 그 커티고요. 10키가 천진인데 이 10키로 설정해 놓으면 큼직하고 편안한 요 천진 키패드가
나옵니다. 20kg 바꾸니까 한 손으로 치기도 훨씬 편하고 좀 익숙해지니까 치는 것도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답니다. 2에서 옆으로 스와이프하면 아가 되고요. 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오가 되고요. 기역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키역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편의성이 조금 더 더해졌으니까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오타율 때문에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휴대폰을 좀 덜 보기 위해서 해놓은 설정들. 저는 이제 뭐 할 일 없는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열어서 보는 거를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일단 알림은 다 꺼놨어요. 문자, 톡, 은행, 택시, 배달앱 뭐 이 정도만 남겨두고 알림은 모두 꺼놨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알림들은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알림 한번 울리면 또 휴대폰 열고 그러다가 다른 앱 또 보고 내 주위를 딱 흐트러뜨리는 이런 일들 많잖아요. 또 막 무의미한 알림들 쌓여있는 것들 굳이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일일이 수시로 지우고 있고 이게 반복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딱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안 깔려있는 앱들도 많은데요. 제 폰에는 네이버 앱도 없고 인스타 앱도 없고 유튜브 앱도 없습니다. 물론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크롬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 쓰고 있어요. 뭐 업로드할 게 있다 이럴 때만 인스타나 유튜브 깔았다가 사용하고 바로 다시 지워요. 그냥 필요할 때는 깔아놨다가 다시 지우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지우는 거를 깜빡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제가 자연스럽게 인스타를 또 릴스를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차 싶어서 또 지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러 이렇게 통제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 유튜브 요 두 앱이 스크린 타임 잡아먹는 괴물이잖아요. 앱이 일단 깔려있으면 습관적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약간 소름 돋는 거는 그 앱들을 삭제해도 또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열어서 보고 있어. 되게 자연스럽게 앱 목록은 보는데 인스타랑 유튜브가 앱이 없어. 그러면 이제 괜히 사진 앱을 켭니다. 켠 김에 이제 또 사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 스크린 타임 보면은 그나마 사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사진 앱에 도파민이 어디 있습니까? 뭐 1분도 안 돼서 뒤적뒤적 하다가 결국 폰을 끄게 돼요. 이 앱이 아예 없는 게 스크린 타임 줄이는 데 가장 편한 방법이고요. 물론 브라우저로도 네이버든 인스타든 유튜브 다 쓸 수는 있지만 앱에 비해서 안 되는 기능도 좀 있고 불편해가지고 머무는 시간도 확실히 떨어지고 웬만해서는 진짜 필요한 일만 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앱 가리기 기능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 좋은 기능인데요. 앱을 꾹 눌러가지고 페이스 아이디 요구를 눌러요. 이 중에서 가리기 및 페이스 아이디 요구를 누르면 앱을 가려줍니다. 가린 앱들은 앱 보관함 제일 밑에 가려진 폴더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폴더를 들어가려면 페이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너무 자주 들어가는 앱들 삭제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계속 보이는 것도 싫고 그럴 때는 이렇게 가리기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눈에 안 보이면 진짜 확실히 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있고 앱을 쓰려면 비번을 누르거나 페이스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확실히 번거로움이 추가되거든요. 삭제하는 것보다도 부담도 적어가지고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의외로 기본 앱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기본 앱이라 하면 뭔가 기본적일 것 같아서 뭔가 구릴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기능이 더 많은 다른 앱들을 깔아서 쓰곤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 앱을 놔두고 다른 운동 앱을 깐다든가 날씨 앱을 놔두고 뭐 또 다른 날씨 앱을 깐다든가 근데 역시 또 돌고 돌아 순정이라고 기본 앱 써보니까 기본 앱만한 게 없더라고요. 애플이 앱을 잘 만들었어요. 일단 건강 앱은 저는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생리 기록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다음 생리 예측일, 가임기 이런 것까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애플워치를 사용 중이니까 심박수 체크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요즘 내 체력 상태는 심박수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건강 앱에서 체크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기 좋더라고요. 특히 안정심박수는 꾸준히 보는 편인데요. 이 안정심박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내 심장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 즉 좋은 뜻입니다. 운동 안 하는 일반 여성분들은 한 60회에서 100회 사이 그 정도 나올 거고 운동을 평소에 하는 여성들은 60 이하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60 이하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발가락 골절 때문에 운동을 거의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귀신같이 안정심박수가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달리기를 좀 시작하고 있어서 다시 50대로 내려온 모습이 보입니다. 동시에 유산소 피트니스 요것도 운동하면서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높음이었거든요 원래. 또 운동 못해가지고 지금은 평균 이상으로 내려왔는데 평균 이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높음으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치에서 운동 기록했던 것들은 요 피트니스 앱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활동링 열심히 채우면서 성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날씨 앱 정말 괜찮습니다. 뭐 기온, 날씨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체감 온도, 습도, 자외선 지수, 바람까지 뭐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요. 저는 특히 강수량 예보를 자주 봅니다. 앞으로 12시간 동안 비구름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애니메이션으로 쫙 보여주는데 우산 챙겨야 하는지 어째야 할지 판단하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진 앱, 저는 사진 보정도 거의 이 사진 기본 앱에서 합니다. 보통 저는 이제 어떻게 보정하냐면요, 보정 들어가가지고 그림자를 좀 올리고요, 밝기도 좀 올려요. 가끔은 대비도 조금 낮출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진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채도 말고 색 선명도를 좀 올리면 훨씬 좀 더 부드럽게 채도가 올라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 요 정도 보정하고 끝내요. 그리고 이 클린업 있잖아요. AI로 배경 정리하는 거. 배경 정리하는 것도 저는 많이 쓰지만 피부 보정할 때도 요거 많이 써요. 요걸로 쓱싹쓱싹 지우면 뭐 작은 트러블이나 잡티 이런 거 정리하기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친구한테 배운 거거든요. 사진 하나를 보정한 다음에 점점점에서 편집 내용 복사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들 쫙 선택해서 한 번에 편집 내용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정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리고 6번째, 저는 일부러 작은 용량의 아이폰을 씁니다. 제 아이폰은 용량이 작아요. 무려 256기가. 물론 가격 차이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해요. 용량 한 단계만 올라가도 가격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근데 이제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넉넉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쌓아두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면서 몇 년 동안 안 보는 사진들이 계속 늘어나고 정작 중요한 사진은 찾기 어려워지는 현상. 저는 오히려 용량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게 좋았어요. 용량 부족해지기 전에 사진 정리를 제때제때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남기고 싶은 사진만 남기게 돼요. 근데 뭐 이제 사진 정리를 아무리 해도 언젠가는 용량이 부족할 텐데 그럼 사진 백업은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사진은 전부 구글 포토에 백업을 해두고 백업 완료된 거는 이제 기기에서 지웁니다. 근데 또 구글 포토도 용량이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한 서너 달 주기로 구글 포토에 백업된 사진들 한 번에 PC에 쫙 다운받아가지고 월별로 폴더화를 해놓습니다. 귀찮고 불편해 보이겠지만 이런 귀찮음을 견뎌야지만 사진을 덮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추억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제 톡하다가 어떤 특정 사진을 찾아야 할 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왔어? 이거거든요. 용량 작은 아이폰을 쓰고 있는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방해 금지 모드 커스텀에서 쓰기. 아이폰에 있는 집중 모드 아시죠? 방해 금지 모드. 이게 이제 그냥 무음이랑 다른 점은 알림이 와도 아예 화면조차 켜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방해 금지 모드인데요. 이거를 커스텀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화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잠드는 12시부터 깨어나는 아침 8시까지 이때는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로 들어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 새벽에 톡이나 알림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기가 좀 밝은 편이라서 핸드폰 진동이나 알림에도 잠을 깰 때가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알림에 잠을 깨는 게 싫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커스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일단 남편의 전화와 즐겨찾기에 등록된 연락처는 통화 허용을 해놨고 텔레그램 알림 허용해놨습니다. 왜냐면 남편이랑은 연락을 텔레그램으로만 하거든요. 말 그대로 남편 연락이랑 가족 전화만 켜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놓은 거죠. 새벽에 가족에게 전화가 온다? 이건 99%의 확률로 급한 상황일 거잖아요. 그래서 즐겨찾기 등록된 연락처는 전화 알림 허용해놨고 즐겨찾기에다가 가족 연락처를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새벽인데 전화가 2번 이상 온다? 이것도 급한 전화의 확률이 높으니까 반복적으로 걸려온 전화 허용으로 해놨습니다. 또 이 집중 모드를 상황별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저는 2가지 모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하나는 전화만 오케이 모드, 또 하나는 낮잠 모드인데요. 전화만 오케이 모드는 보통은 이제 일할 때만 쓰고요. 낮잠 모드는 말 그대로 낮잠 잘 때 쓰는 건데 제가 낮잠 잘 때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거든요. 저는 낮잠을 짧고 굵게 잘 자면 일상에 활력이 확 생기는 편이라서 낮잠을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또 핸드폰 알림에 깨고 그러면은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닌 애매하게 시간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는 해서 낮잠 시간만큼은 남편이고 뭐고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딱 1시간만 기다려라. 이런 정신으로 모든 알림을 다 꺼놓은 모드입니다. 대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반복적으로 걸려온 전화 허용은 해놨고요. 1시간이고 뭐고 급한데 지금 김매주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한 번만 더 전화를 주십시오. 마지막 보너스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폰을 이렇게 2번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 취소가 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진 정리를 하다가 이거를 지웠는데 잘못 지웠어. 그때 실행 취소를 눌려요. 지워졌던 사진이 복귀가 되고요. 이런 사진 삭제뿐만 아니라 방금 했던 모션에 대해서 모두 실행 취소가 되니까 설정을 바꿨다든지 붙여넣기를 했다든지 등등 요거 은근 또 유용하게 잘 쓰게 되거든요. 보너스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폰을 쓰는 방법들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좀 많이 통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야만 스마트폰에 끌려다니거나 잠식되는 게 아닌 스마트폰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아이폰 쓰면서 이거는 진짜 좋다 하는 기능들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